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선거 투표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팬데믹 대응책과 노숙자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팬데믹 사태로 셧다운된 지 18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델타 확산에 따른 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당국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2차 현금 부양금이 오는 17일 지급될 전망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50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열대성 폭풍 니콜라스로 인해 남동부주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침수와 정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지역에 또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벤코브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브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선거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소환에 찬성할 경우 뉴섬 주지사는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미 50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마친 상황이어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현장 투표소를 찾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의 한 투표소. 이른 아침부터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 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미 상당수의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마친 상황인데 현장 투표율에 따라 소환 찬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민주당 유권자가 공화당 유권자의 2배 정도에 달합니다. 따라서 오늘 현장 투표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만큼 한인 등 소수의 유권자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참여를 해야지요, 다. 저 같은 사람은 시간이 안 되니까 혼자 셀프인포이나 지금 나온 것도 가게 문을 닫고 나온 거거든요. 팬데믹 대응책부터 노숙자와 가뭄 문제까지 소환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나마 코비드 대응을 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너무 심할 때는 문을 좀 일찍 닫고 아웃사이드에서 밥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I think all the visitors that come here and then they see that and they expect Hollywood to be, glamorous and everything, and then there's trash and people sleeping on the streets, and it doesn't make a good impression. 현재 공화당 주지사 후보 중에선 총 4명의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극보수 라디오 진행자 레리 엘더 후보가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현장 투표를 더 선호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막판 결집에 나선다면 투표율이 엘더 후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에 대한 소환 찬성표가 과반을 넘을 경우 최다 득표수를 얻은 후보가 자동으로 주지사에 오르게 됩니다. 차기 주지사는 다음 달 22일 공식 취임해 오는 2023년 1월까지 뉴섬의 임기를 대신하게 됩니다.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11월 8일에 실시되며 뉴섬 주지사는 재임을 위해 출마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전 세계 뮤지컬 팬들의 메카인 뉴욕 브로드웨이가 1년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브로드웨이가 과거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뮤지컬 라이온킹 코스튬을 한 배우들이 뉴욕 타임스퀘어를 행진합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셧다운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Today is a phenomenal day for Broadway because when Broadway returns, New York returns. 지난 2일 뮤지컬 웨이트리스와 하데스타운 등 기존 인기 뮤지컬이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해밀턴, 라이온킹, 위키드, 시카고 등 핵심 작품의 공연이 시작되면서 뮤지컬에 목말랐던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That's amazing. I love theater. I think if you're a Broadway person, that you're really excited that it's back.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선 모든 관객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후 2주가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극장에 입장할 수 있고
백신 면제 대상이거나 12세 미만 아동일 경우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공연 내내 출연 배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가운데 뉴욕시 당국은 안전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선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부양금이 이번 주 추가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지급이 시작된 이른바 2차 골든 스테이트 부양금이 오는 17일부터 200만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60만 명에게 현금 부양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이후 2주마다 순차적으로 풀어 캘리포니아 주민의 3분의 2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금 지급 방식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금을 지급받은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종이 수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가정당 지원금 600달러를 받게 되며 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우 5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 니콜라스가 텍사스주에 상륙하면서 걸프만 해안에 걸쳐 있는 남동부 주 일대에 광범위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걸프만 해안을 따라 5개 주 주민 620만 명을 대상으로 홍수주의보를 내렸으며 니콜라스가 며칠 동안 서서히 이동하면서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와 엘라바마 남부, 플로리다주 일부 지역에 폭우와 돌발 홍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or us, that means there is a flash flood watch in effect through at least 7 a.m. on Thursday. It will be a very slow-moving storm across the state of Texas that will linger for several days and will drop a tremendous amount of rainwater. 텍사스는 시운 3곳과 루이지애나 9만 2천 곳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텍사스주는 17개 카운티와 3개 도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휴스턴과 갤버스턴 교육구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휴스턴 한인회에 따르면 일부 한인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지만 빨리 복구됐고 극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로 각종 배수 시설이 잔해물로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폭우가 돌발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 주가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주 내에 지방 정부들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이를 직원들에게 강행하는 지자체들에게는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자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은 플로리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어긴 지자체에는 1인당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은 드샌티스 주지사의 결정은 정치적 동기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며 카운티 법원 등을 통해 주지사의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에서는 현재까지 35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며 관련 사망자는 5만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소셜미디어 사용과 온라인 쇼핑 거래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겨냥한 사기 수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 BBB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간 송금 앱인 벤모에 $750가 당첨됐다며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벤모 로고까지 도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당첨금을 바로 입금해준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BB 측은 사기범들이 당첨 사실을 통보하며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나 텍스트, 이메일은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며 어떤 수수료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기차역에서 한 여성의 허리에 묶여있던 개 목줄이 출발하는 열차에 끼면서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검시소는 어제 오후 3시 16분쯤 파웰 스트릿 역에서 출발하던 열차 문에 한 여성이 매달려 끌려가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 열차인 바트 관계자에 따르면 열차가 들어올 때 피해 여성은 개 한 마리를 허리에 묶은 채 플랫폼에 서 있었고 여성은 열차에 올라탔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급히 내렸습니다. 여성은 열차를 벗어났지만 개와 목줄은 열차 안에 있는 채로 문이 닫히면서 열차가 출발했고 목줄에 얽혀있던 여성은 그대로 선로로 끌려가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표식은 없었지만 피해 여성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성의 신원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41세 에이미 아담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바트 관계자는 비극적인 소식이라며 애도를 표했고 모든 안전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교통안전위원회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LA 경찰국에서 직원 수천 명이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경찰국 내의 직원 3천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해 종교나 의료적인 이유로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시 당국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에 보내진 내부 메모에 따르면 LAPD 소속 직원 2,651명은 종교적인 사유로 접종 면제를 받으려 하고 있고 368명은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조례안에 따르면 종교적, 의학적 이유로 면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 공무원들은 다음 달 5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면제를 받은 경우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LAPD 소속 직원 54%는 1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시 인사부에 따르면 LA 수도전력국과 LA 레크레이션 공원국, LA 소방국 소속 직원 30% 이상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사추세츠주가 스쿨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개학을 맞아 일부 학교들이 스쿨버스 운전기사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주 방위군 250명을 운전기사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은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며 일반적인 스쿨버스가 아닌 7D 차량으로 불리는 밴을 운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운전기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첼시와 린, 로웰, 그리고 로렌스 등 4개 도시에 먼저 배치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베이커 주지사는 이번 지원 업무가 주 방위군이 다른 주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전염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전염 수준은 CDC가 정의한 가장 위험한 단계인 높음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당한 수준의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확산세가 감소한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코네티컷, 벌몬트 등 3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코로나19 전염 수준에 따라 4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최악을 뜻하는 높음 단계는 빨간색으로 코드화했고 그 다음으로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펜 전염병 학자는 캘리포니아주의 확산세가 완화하는 것은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예방 접종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신규 확진자는 11,861명, 추가 사망자는 97명으로 집계됐으며 백신 접종률은 68.3%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정상회의를 열고 내년 가을까지 코로나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정상회담도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내년 9월 총회가 다시 열릴 때까지 코로나 대유행을 종식시키자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5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내년까지 전 세계 인구 70%가 백신을 맞고 코로나를 끝낼 수 있게 미국이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We're having active discussion on how to best end the pandemic. We will continue to ral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the level of our collective ambition level and to take urgent actions. 올해 유엔 총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전 세계 100여국 정상들이 직접 또는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당일치기로 총회에 참석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 정상과의 양자회담 일정은 거의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총회가 열리는 뉴욕이 아닌 백악관에서 인도와 호주, 일본 총리를 초청해 쿼드 정상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이 함께하는 비공식 협의체인데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21세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에 관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대처와 기후 위기 대응 등에서의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손상된 미국의 리더십을 동맹 복원을 통해 회복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한국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인삼꽃과 머리 부분까지 농축한 홍삼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만든 제품만 2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군의 한 홍삼 제조업체. 100여 개의 포대자루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포대 안에 담긴 건 말린 인삼의 꽃과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뇌두. 모두 식품 원료로는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창고에는 이것들을 넣어 만든 불법 농축액이 담긴 통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농축액으로 짠 거예요? 네, 지금 사마 유준에서 창고로 지금 사마가 뭐예요? 삼국. 이 업체는 홍삼 농축액에 인삼꽃과 뇌두로 만든 불법 농축액을 절반 이상 섞어 각종 홍삼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홍삼이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지표 성분인 사포닌이 1g당 2.5mg 이상 들어있어야 하는데 홍삼이 아니라 인삼꽃과 뇌두를 이용해 사포닌 농도를 높였습니다. 사포닌 함량만 재면 기준을 충족하지만 진짜 홍삼은 절반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삼꽃과 뇌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않은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라든지 구토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 동안 불법 농축액으로 만든 홍삼 스틱과 절편 등 29억 원어치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팔았습니다. 무게로는 54톤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불법 농축액 3톤과 인삼꽃, 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이미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MBC의 100분 토론에서 복지 정책과 검찰 문제 등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예비 경선부터 12번째 토론 만에 처음으로 1대1 맞대결 토론이 성사된 이재명, 이낙연 후보. 핵심 주제는 역시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그분들께 정말로 한 달에 8만 원꼴로 이 기본소득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세모녀니까요. 24만 원이죠. 상당히 큰 그거보다는 거랍니다. 더 두터운 복지로 도와드리는 것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는? 부자한테는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만 복지를 늘리자 그러면 이게 복지의 함정이라 그래가지고 늘릴 수가 없어요. 계속된 기본소득 공방은 복지 철학과 정의론 논쟁으로 확대되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 후보님의 이 정의관념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나는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자꾸 배제당한다. 이러면 국가에 대해서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방침을 두고도 수익만 취하는 민자 사업의 폐단을 지적한 이재명 후보와 상대를 악마화해선 안 된다는 이낙연 후보의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고발 사주 의혹도 토론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특히 이낙연, 추미애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랬어야 합니다. 윤석열 로비에다가 네. 안에 또 당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드셨잖아요. 호호. 이 발언을 두고 박용진 후보는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누가 검사 인사청탁을 했냐고 물었는데 추 후보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장모 대응 문건까지 정치권은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사유화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수사를 촉구했고 윤 후보 측은 언론이나 국회 대응을 위해 사실관계를 모아놓은 수준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검찰의 윤 전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까지 보도되자 민주당은 검찰발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 또 터졌다며 공세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해 본인과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용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당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장모의 개인 송사를 왜 대검이 나서서 옹호하는지 밝혀야 한다. 이러고도 정치 공작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등의 비판들이 여권에서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는 누가 어떤 경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문건은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국회 법사위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그냥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까지 다 총망라해서 정리해 나왔고 법무부 장관이 이거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 야당은 조사 필요성을 시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택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불리한 것은 지금 정관석화로 좀 하시는 그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다시 한번 해봐 주십시오. 뭐를 수사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방금 잠시만. 고발 사주 논란에 이어 장모 의혹 대응 문건까지 터지면서 정치권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정화장치 필터가 대부분 손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년 전 고장 때부터 쉬쉬하고 사용해오다 결국 파손까지 된 겁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보관한 탱크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장치를 통해 걸러낸 오염수입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걸 막아주는 필터 대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전체 25개 중 24개, 하나 빼고 다 손상된 겁니다. 지난달 24일 오염수 정화 작업 중 진흙 상태 오염 물질을 새 용기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방사성 경보가 울렸습니다. 汚泥を保管する専用容器において付属する排気口のフィルターが損傷し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도쿄전력은 필터가 손상돼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에 유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필터 손상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년 전에도 필터 25개가 모두 망가졌는데 도쿄전력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필터만 교체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상황.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유엔이 아프간 아동들의 영양실조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간의 농작물 40%가량이 가뭄과 전쟁으로 피해를 입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어 아프간 인구의 3분의 1은 이미 기아선상에 있다며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는 탈레반이 각 지역 병원을 폐쇄하면서 올해 최소 10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대통령 암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IT 검찰이 현직 총리에게 검찰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아리엘 앙리 총리는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용의자 중 한 명과 2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앙리 총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IT 검찰은 대통령 암살 사건에 앙리 총리의 기소를 요청할 만한 충분한 요소들이 있다며 총리의 출국 금지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일 아일랜드에서 열린 크리켓 경기장입니다. 타자가 공을 치자 강아지 한 마리가 경기장으로 뛰어들어 공을 가로챕니다. 가족과 경기를 보러 왔던 반려견 베즐은 자신의 주인이자 선수인 피셔에게 달라가 가로챈 공을 반납했는데요. 국제 크리켓 평의회는 선수와 관중들에게 웃음을 준 베즐에게 이달의 선수상을 수여하며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뉴욕 패션계의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맥갈라에서 한 하원 의원의 의상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온몸으로 보여준 화두, 부자에게 세금을. 3단 변신 로봇 같은 의상을 선보인 가수 릴나스 X부터 또 전신을 가리는 의상을 소화한 킴 카사디안까지 파격적인 복장의 유명 인사들이 총출동한 이곳. 13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진행된 할리우드 최대 기부 행사인 맥갈라 현장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2년여 만에 개최돼 300명 정도가 참석했다는데요. 참석자들은 미국에서 패션의 사전이란 주제로 의상을 입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띈 이 사람, 민주당의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과세하라는 문구를 새긴 의상을 통해 미국 내 부자 증세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날 K-팝 스타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가수 시엘은 독특한 퓨전 한복 데님 드레스를 완벽히 소화해 카메라 세례를 받았고 블랙핑크 로제는 풍성한 리본이 달린 단아한 검은 미니 드레스로 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SNS에선 아프간 여성들을 지지하는 진짜 드레스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르카 강요 말라, 아프간 여성들의 외침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옷을 입고 귀걸이로 치장한 아프간 여성의 모습인데요. 탈레반의 부르카와 니캅 착용의 압박에 맞서 온라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내 옷에 손대지 말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화려한 아프간 전통 의상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건데요. 해당 운동의 화제를 낳자 아프간 남성들도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시위에 나선 아프간 여성들은 히잡을 쓰든 부르카를 입든 여성들 자신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탈레반은 우리 옷에 손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탈레반은 지난달 15일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여전히 아프간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것으로 알려진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 농담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소가 달라졌어요. 화장실 찾아간다, 소. 익숙한 솜씨로 문을 밀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 인조잔디가 깔린 바닥에 볼일을 끝내자 작은 창으로 간식이 나옵니다.
독일 농장동물 생물학 연구소가 소가 소변을 가릴 수 있도록 개나 고양이처럼 훈련시킨 건데요. 연구진은 송아지가 화장실에서 배설에 성공하면 좋아하는 간식으로 보상하고 화장실 밖에서 이를 보면 물을 뿌리는 약한 벌칙을 줬다는데요. 불과 몇 주 만에 16마리의 송아지 중 11마리가 어린이 수준에 맞먹는 용병 가리기 실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소는 풀을 뜯다가 아무데나 볼일을 봐서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었는데요. 연구진은 앞으로 사육 현장에서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훈련할 경우 청결한 축사는 물론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멕시코에서 화물트럭 운전자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도주국을 벌이다가 주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음주 뺑소니도 모자라 트럭의 황당 도주국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도로가 아수라장입니다. 화물트럭 한 대가 신호에 걸려 정차한 차량 사이를 밀고 들어온 건데요. 놀란 주민들이 주변 차량 전장에 올라가 손을 흔들며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막무가내 알고 보니 트럭 운전자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는 가벼운 사고를 냈고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동차를 밀어버리는 도주극을 벌인 겁니다. 이 사건으로 부상자는 없었지만 최소 자동차 5대가 파손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도로를 난장판으로 만들다 결국 이 트럭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기사의 지인들에게 끌려 나온 운전자. 현지 경찰은 대형 트럭을 견인했다면서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보르도시에 세워진 흑인 노예 동상에 누군가가 흰색 페인트 칠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5번째 키워드입니다. 노예 동상의 페인트, 유럽 지성의 한계입니다. 프랑스 남서부의 보르도 시내에 세워진 노예제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인데요. 그런데 머리부터 허리까지 흰색 페인트로 흠뻑 덮여 있습니다. 지난 13일 흑인 노예 동상인 모데스테 테스타스가 하얗게 훼손된 채 발견되면서 흑인을 비하하려는 인종차별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동상의 실존 인물인 테스타스는 18세기 프랑스 보르도의 한 가정이 사들여 주인이 사망한 후에야 석방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입니다. 지난 2019년에 노예 무역으로 번성한 보르도의 과거를 참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동상을 세웠는데요. 보르도시는 흑인 동상을 흰색 페인트로 칠한 건 노예들의 고통을 부정한 행위이며 인종차별적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기발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많은 두바이에 명물이 또 하나 들어섰다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두바이가 다 보여요. 세계 최대 대관람차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그림 같은 해안에 있는 인공섬 블루워터 아일랜드에 놀이기구가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 운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관람차 아인 두바이인데요. 높이가 무려 250m가 넘는데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하이롤러보다 82m 높고 영국 런던의 템스 강변에 있는 런던 아이와 비교하면 2배나 크다고 합니다. 한 번에 최대 1,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인 두바이에는 48개의 캡슐이 달려 있는데요. 쇼핑몰, 레스토랑 등의 테마로 꾸며져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8분. 관람객들이 이 캡슐에 타면 환상적인 두바이의 스카이라인과 함께 버즈 알아랍과 버즈 칼리바 등 두바이 랜드마크를 360도로 둘러볼 수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